법인세 및 상속세제 개혁 제언과 세제 개선 방향에 대해서 조세원칙 측면에서 몇 가지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기재부 세수 재추계 결과 올해 국세 수입이 337조 7천억으로 세입 예산보다 약 30조 정도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러한 세수 감소가 그런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좀 장기적으로 이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대응 방안으로 제시되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세수 기반 확대나 투자 유치, 규제 개혁 이런 것도 세수 증대 효과를 거두는 데는 좀 한계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결국 경기 침체와 감세 정책으로 인한 세수 결손분은 궁극적으로는 정부 부채로 조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주주, 고액재산가 등 이 특정 계층의 세부담 감소는 결국에는 국민 대다수를 차지하는 저소득층, 중산층의 상대적 채무 부담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에는 계층 간 그런 자산 격차와 소득 불균형이 더욱 심화되어 사회적 정치적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정부안으로 제시된 상속세율 최고 세율 인하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법인세의 경우에도 2023년 우리나라의 평균 유효세율이 24.96%고 최고 세율은 26.4%라고 합니다. G7 국가와 우리나라 법인세율 최고세율 비교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이제 2023년도에 1.1% 정도 인하를 했는데 다른 나라는 거의 최근 3년간 변동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영국 같은 경우에는 19%에서 25%로 한 6% 증세를 했습니다. 물론 영국이 굉장히 재정 수지가 악화돼서 증세를 특별히 한 걸로 이렇게 생각되는데 현재 우리나라 재정 수지 상황을 고려할 때 이 30조 올해 세수 결손, 내년대도 세수 결손이 일어나면은 이런 상황에서 추가적인 이 법인세율 인하가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조세 정책 방향은 현재 상태로서는 좀 감세 정책은 좀 힘들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요.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아마 세법 개정안의 가장 큰 하도는 상증세 최고세율 인하일 것 같습니다. 이 정부에서 10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 50%에서 40%를 인하하고 10%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을 현행 1억 원에서 2억 원 이하로 이제 조정하는 내용이 이제 주요 골자인데요. 당초 우리 상증세 그 과세표준 구간의 그 문제는 사실은 이제 중산층이 자산가치 상승으로 인해서 기존의 상속세를 부담 안 하다가 과다하게 부담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이 상속증여세의 이제 과세표준 구간하고 세율 문제가 대두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가 상승 등에 따른 자산가치 상승과 중산층의 세부담 완화에 초점을 맞춰서 이 조정해야만 하는데 따라서 현행 개정안은 실질적으로 중산층에 해당하는 상속세 과세 표준이 10억 초과 30억 이하 구간에서는 세율 인하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대부분의 우리 중산층이 아마 10억 초과 30억 이하 이 부분에 걸려 있을 것 같은데 기존의 40% 이내에서 과세 표준 구간을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세수 상황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양극화 해소와 소득 재분배의 그 상속세의 본질적 기능에 맞게 상속세 과세 표준이 30억 초과 100억 이하에 대해서는 40%의 세율을 적용하되 상속세 그 과표가 한 100억을 초과하는 초고액 대상가에 대해서는 당분간 현행대로 50% 세율 구간을 유지하는 게 어떤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성실신고 확인 대상은 아마 이제 개인 유사 법인으로 이자 배당 부동산 소득 이런 것이 이제 50% 이상 차지하고 주주가 몇 명 이하 이런 조건에 해당되는 법인을 말하는데 대부분이 이제 2억 이하의 이제 과세표준 구간에 해당됩니다. 근데 요 소규모 법인에 대해서만 법인세율을 지금 9%에서 19%로 100% 이상 세부담이 증가하는 그런 개정안을 정부에서 제출했습니다. 너무 이제 과도하게 이제 세부담이 증가되는데 성실신고 확인 대상 그 소규모 법인은 이미 이제 성실신고 확인을 받습니다. 적법한 이 과세 검증을 거치고 있고 굳이 일반 법인하고 달리 징벌적 과세가 이루어질 그런 근거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 과세 형평성 측면에서도 금융소득과 부동산 임대소득 등 특정 소득과 특정 업종 등의 제한을 두어 법인세율을 달리 정하거나 다른 소규모 법인과 구분하여 다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예컨대 소득의 종류를 고려하여 성실신고 확인 대상 소규모 법인의 금융소득 등에 대한 차별적 세율 적용이 별로 노력하지 않은 불로소득이라든지 이자 배당이기 때문에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논리가 정당화된다면 같은 논리로 예대 마진
자금 조정 시간차를 이용해 막대한 수익을 얻고 있는 은행업에 대해서도 횡재세 등 차별적 세율 적용도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 성실신고 확인 대상 소규모 법인에 대해 법인세율을 높이는 것은 재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내년부터 성실신고 확인 대상 소규모 법인에 대해서는 조특법상 중소기업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면 중소기업 감면 혜택도 없어지기 때문에 거기다가 세율까지 올리면은 굉장히 세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실신고 확인 소규모 법인에 대한 세율 인상에 대해서는 좀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경제가 활성화되고 기업이 경쟁력을 증가하려면은 근본적으로는 작은 중소기업들이 많이 창업돼서 대기업과 같이 상생해서 국가별 경제 발전을 주도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코로나 사태 이후 계속되는 경기 침체와 자금상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많은 그 개인 사업자들이 폐업을 했습니다. 또 많은 사업자들이 실패를 딛고 다시 사업을 일으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현행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서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나 신기술 채용 등 재기 역량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폐업일로부터 3년, 부도 파산으로부터 폐업 후 2년 이내 동종업종 재창업이라도 창업으로 즉시 인정하도록 해서 이제 사업 재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조특법에 이제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조항이 있는데요. 거기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원천적으로 창업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창업 관련 세제상 지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굉장히 그 창업 재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사업자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세법에서는 여전히 너무 좀 엄격하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물을 파도 한 우물을 파라. 뭐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창업에서 기존 업종을 하다가 실패했으면 그 노하우가 쌓이고 다시 재기해서 새로운 혁신적인 그런 사업을 또 창출할 수 있는데 뭐 원천적으로 지금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창업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고의 부도나 부당해고 분식회계 뭐 이런 사회적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이렇게 폐업하지 않고 성실한 재창업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좀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업자들이 다시 창업할 수 있도록 이런 용기도 주고 북돋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